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헌법. 자, 오늘도 12월 17일입니다. 화요일에요. 직업의 자유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저께 좀 간단히 봤는데 어저께는 좀 복잡하게 봤어요. 복잡한 거라기보다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뭘 하나 검토했다고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 더 검토해야 되는 게 몇 군데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세요. 자, 일단 나중에 그런 한번 정리할게요. 가령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작용이 법률로 만들었을 때 일단 우선 사전검열에 해당되는지 우선 보고, 사전검열이 아니다 하더라도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본권 보호물을 위반했는지 먼저 보고, 그러한 사인 간의 관계에서 기본권 보호물을 위반하지 않았다 해도 만약에 일방만의 어떤 과잉금지 원칙, 기본권 제한의 문제가 발생하면 또 과잉금지 원칙을 또 검토해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모든 경우가 아니라 그냥 기본권 보호물은 양쪽 다 걸리는 경우고 한쪽 당사자만 일방적으로 국가가 제한을 하는 경우, 이럴 때는 과잉금지 원칙을 검토합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도 그랬고 낙태죄도 그랬고. 자, 오늘은 직업의 자유 이거 살펴보도록 할게요. 해경 경위. 자, 간부 문제죠. 직업의 자유. 자, 문제 살펴보기 전에 일단은 직업의 자유 먼저 간단히 선생님은 간단히 한다면서 많이 복잡하게 오늘 간단히 할게요. 자, 15조 직업의 자유. 다들 아시겠지만 이거는 5차 개헌 때 처음 이제 유입된 거고, 5차 개헌에. 그러면서 이제 직업이란 개념, 요거 아무래도 이게 계속적인 경제활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 돈이 돼야 된다는 거죠. 또 계속적이니까 일시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활동에서 이게 재산권하고 관련해서 같이, 요 재산권이라는 기본권과 함께 경제적 기본권에, 그래서 같이 공동체로서 같이 보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하십니다. 어차피 이게 사생활의 영역에 들어가지만, 사생활 영역이지만 그래서 경제적 기본권에 관련된 재산권과 함께 논의할 때도 많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적이니까 일시적이다, 또는 돈이 안 되는 무상이, 이건 직업의 자유가 아니라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으로 가셔야 돼요. 또 거기다가 직업의 자유의 직업 중에 수많은 모든 직업이 다 들어가는데, 그 중에 공무를 담당하는 직업으로서 공무단위권, 이게 25조의 기본권으로 따로 보장되기 때문에 직업의 자유에는 더 이상 이제 공무단위권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분리됐다. 따라서 공무단위권을 검토했으면 15조를 따로 검토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분리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직업의 자유에, 자, 주체로서, 주체 많이 나오죠. 네, 개념, 연역, 이런 것들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주체는 외국인은 안 됐다가, 원래 된다 했다가, 그러니까 과거에는 된다 했다가 지금은 외국인은 주체가 원칙적으로 다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도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단정적으로 직업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이러면 안 되고요.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에요, 법률로서 입국이 허용된 때, 입국 허용된 후, 그래서 제한적으로, 예외적으로 직업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 제한적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의 주체가 가능합니다. 요거는 따로 외우시고요. 그다음에 자, 국민은 되죠. 그다음에 이제 주체, 그다음에 그 안에 내용, 직업의 자유의 내용. 여기에는 겸직, 이직, 심지어는 무직업의 자유도 있어요. 그다음에 자, 경쟁의 자유. 이거 경쟁의 자유. 이런 것들이 있죠. 경영의 자유는 직업의 자유에, 솔직히 경영의 자유는 직업의 자유에 들어가기는 좀 어려워요. 경영의 자유는 어떻게 보면 개인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은 들어가도, 경쟁의 자유, 자, 이거 또 구체적 기본권이죠. 얘만 기본권에 해당되는 게 별도의 법이 없어도 경쟁의 자유를 근거로 해서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나온다는 거, 이런 내용에 관한 것도. 자, 일단은 특정 그 대신 이런 건 없어요. 없는 거, 내용이 없는 거. 특정 직책 또는 지위, 보수, 그다음에 지역, 존속, 특정이란 말이 붙어갖고, 이게 이런 말이 붙어 있으면 전부 다 이런 것들은 해당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용에 해당되는 거, 해당되지 않는 거, 이런 거 보셔야죠. 그 다음에 이게 상대적 기본권의 성질을 갖는다. 성질은 당연히, 자, 이중성, 양면성도 있어요. 양면성, 이것도 포함됩니다. 주관적 공권성은 당연히 있고요. 예, 이것도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 기본권에 해당됩니다. 기본권에 해당되니까 37조 2항에 별도의 일반적 헌법유보라든지 개별적 헌법유보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고요. 그래서 개별적 법률유보 있나요? 없어요. 그냥 일반적 법률유보 37조 2항의 제항의 한계를 요걸 이제 상대적 기본이니까 이런 한계를 준수하면 제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단계이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단계이론이 주소가 어디예요? 자, 여기 헌법상 한계는 일단은 목적상 한계, 형식상 한계, 수단상 한계, 그 다음에 내용상 한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수단상 한계, 이거 뭐예요? 요 수단상 한계가 과잉금지 원칙이라고 하죠. 여기서 나오는 거죠.
과잉금지 원칙의 방편 하나의 사례로 구체적인 예로 단계 이론.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도 정, 저, 필, 쌍 네 단계요. 정당성, 적합성 또는 적절성, 그다음에 필요성, 마지막에 상당성 이렇게 정적 필성인데 그 중에도 필요성 요거죠. 행사 방법을 우선 먼저 사용하고 그래서 안 될 때는 여부에 관한 방법, 임의적 방법을 우선 사용해보고 수단을 사용해보고 우선 수단 그래서 안 되면 마지막 가서 필수적 수단을 사용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필요성 원칙에서 단계 이론 나온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돼 있지만 이게 딱 맞지는 않아요. 하지만 1단계 행사 방법에 관한 직업 행사의 자유, 그 다음에 여기는 선택 결정, 그런데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선택의 자유, 그 다음에 여기는 주관적 선택 자유, 결정 자유, 선택의 자유 이렇게 제한의 수단 방법이 여기는 직업 행사자, 직업 행사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렇게 갖고 단계별로 검토를 해서 마지막 단계까지 이런 식으로 제한의 순서를 정해야지 우선적으로 쓰면 안 돼. 다만 이제 우선적으로 필수적 방법을 썼다. 필수적 취소를 했다. 그래서 하포닌 판례 이런 것들은 따로 외우셔야 돼요. 예외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건설업에서 주로 나오죠. 건설업, 수첩 뭐 이런 것들 있죠. 부정대여나 부정대여, 부정등록 이런 거 나오면 아 이거 필요적 취소, 하폰 또는 의사, 세무사, 체육지도사, 지도사가 형사처벌 범죄 확정됐을 때 필요적 취소, 면허에 대한 필요적 취소, 합헌 이런 거 있잖아. 밀수품, 동물 검역비 자 승인받지 않고 자 이걸 징수했을 때 또 마지막 하나만 더 하자면 많이 있지만 하나만 더 하자면 이거 주류 동업 사건, 주류 판매 동업 사건 이럴 때 면허를 필요적 취소하는 거 합헌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직업의 자유를 쭉 검토하십니다. 여기는 이제 그 3단계 제한을 하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자에게 등록료 100만 원을 납부토록 하고 우리나라에서 변호사 자격증 일단 면허라고 하죠. 얻었어요. 그러니까 시험 봐서 공부해서 취득을 했어요. 그렇다 해서 변호 업무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연수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변호사 협회 등록도 하셔야 돼요. 등록비가 100만 원, 뭐 200만 원, 400만 원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거 변호사 협회 등록하도록 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아무래도 변호사라는 직업을 잘하는 그들의 변호사 협회가 담당하는 게 맞고 이런 등록비를 납부해서 자, 요 정도 금액은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직업 수행의 자유를. 요 최근 판례기도 하고요. 22년 뭐 이후의 판례는 그러니까 예전 판례도 20년 이후의 판례는 대부분 최근 판례.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구역에서 뭐 하냐면 접수하고 분류하고 배분하고 뭐 이런 걸 합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뭘 먼저 하고 뭘 비리 생기고 이럴 우려가 커서 이분들의 좀 조금 더 공익성 또는 공정성을 조금 강화시키기 위해서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에 피심사기관, 감사 대상 기관의 일정 기관의 취업을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5급 이하, 7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 대상 기관 취업할 수. 그러니까 취업 심사 대상이에요. 검사 대상 기관이에요. 한마디로 감호 대상, 그러니까 한마디로 피감기관이라고 하죠. 그런데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동법 시행령 조항은 반하지 않는다. 맞죠? 그리고 침해하지 않는다. 1번이 틀렸고 그래서 틀린 지문은 1번이었고 2번은 맞고 3번 출석주의를 완화해서 최초 전자등기 신청 전에 한 차례 사용자 등록을 그래서 한번 처음에 등록을 잘 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뭐 신분상 지연 없이 무작위로 막 그랬더니 등기 이거 알 수 없는 또 불법이 많이 자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자격증 있는 자가 직접 이렇게 좀 강화한 거예요. 이거는 공익성이 높기 때문에 침해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네 번째 세무사법 위반으로 다죠. 세무사, 공자, 형사처벌 범죄 확정 그랬을 때 필요적 취소 의사도 마찬가지고 체육지도사 최근 판례까지 잘 암기하셔야 돼요. 따라서 필수적으로 취소토록 한 세무사법 조항은 세무사인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자 여기는 3단계 제한보다는 자,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 원래 자 이 3단계 제한이 어디서 출발했고 어느 영역에 해당되는 문제고 행사 방법을 우선 쓰고 여부 임의적 방법을 먼저 쓰고 필수적 방법 여기서 단계 이론이 나왔는데 구체적인 판례를 좀 문제로 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올해 직업의 자유 문제가 많이 나왔었어요. 다른 영역에 다른 기출 문제에서도 직업의 자유의 내용이라든지 또는 직업의 자유에 공무단위권이 빠졌다던데 공무단위권은 직업의 자유에서 논의하지 않는다든지 그다음에 이것처럼 자 필수적 취소를 했을 때 합헌인 거 이런 것들은 좀 문제에 나왔던 것 같아요. 이런 추세를 보면서 자, 대비 또는 암기 이런 것들을 해주신다면 직업의 자유 걱정 없겠죠? 저랑 같이 하면 문제는 해결된다. 정인영 매일원법이었습니다.